공무원 노조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아담스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의약품 가격 폭리 금지 법안과 의료기관이 신용기관의 개인 의료부채 보고를 금지하는 법안 등을 서명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 여름 이후 처음으로 7%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맨해튼의 11월 임대료 또한 전달 대비 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사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미국인 5명 중 1명, 즉 19%가 고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오늘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다는 답안이 오답 처리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원입니다. 뉴욕시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 9만 명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뉴욕시 최대 공무원 노조가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에릭 애덤스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동조합인 DC37이 3천 명의 환경미화원과 공원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아담스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DC37은 뉴욕시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시공원국 및 청소국 직원 2,400여 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정 직책을 없애는 것에 대한 적절한 계획 없이 부당하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며 뉴욕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소송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공원 기회 프로그램의 중단을 지적했습니다. 헨리 가리도 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급증으로 전례 없는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시 공무원들이 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DC37은 뉴욕시와 공무원 연봉 인상과 원격 근무 옵션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은 후 아담스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지난달 시장이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을 이유로 대대적인 예산 삭감 조치를 발표하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지난달 에릭 애덤스 시장은 난민위기가 장기화 및 심화되고 있다며 시정부 산하 각 기관들의 예산을 5% 삭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내년 1월과 4월 각각 5%씩 최대 15%의 예산이 추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실은 최근 난민위기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12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가 의약품 가격 폭리 금지 법안과 의료기관이 신용기관의 개인 의료 부채 보고를 금지하는 법안 등 주민들의 재정 상태를 보호하는 4개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첫 번째 법안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기존 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팬데믹 초기 손소독제와 마스크 수량이 부족한 시기를 틈타 개인 위생용품을 기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해온 기업들이 생겨나자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이와 같은 기업체나 개인의 행위를 적발해 위법 행위가 증명될 경우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의료기관이 개인 의료 부채를 신용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 얼반 인스티튜트이 최근 발표한 2023 전미 의료 부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의료 부채를 가진 주민은 74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3배 더 높았고 유색인종이 의료 부채를 가지는 비율은 평균보다 2배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법안은 자동 정기 구독이 이어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취소 지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구독 연장 결제가 집행되기 최소 45일 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특정 거래가 집행될 때 추가 요금을 포함한 최대 요금을 명확하게 게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 여름 이후 처음으로 7%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새해에는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해방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맨해튼의 11월 임대료가 전년 동기에 비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프레디 맥이 대출 기관들을 상대로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6.95%로 떨어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팍스 비즈니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금리는 지난주에는 7.03%로 하락했는데 지난 8월 이후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1년 전에는 6.31%였습니다. 프레디 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샘 카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려할 때 새해에는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해빙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몰게지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3.91%를 기록하며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몰게지 은행협회는 지난 13일 몰게지 신청이 6주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택 구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했습니다. 한편 뉴욕 맨해튼의 11월 임대료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라스 엘리먼과 감정평가법인 밀러 세뮤얼에 따르면 뉴욕 번화가인 맨하탄의 11월 중간 임대료는 $4,000로 전월보다 4.6%, 1년 전보다는 2.3% 각각 하락했습니다. 월 중간 임대료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하락한 것은 2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임대료는 지난 8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4,40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맨하탄을 포함해 일부 지역의 임대료는 아파트 건설 붐, 몰게지 금리 하락,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등으로 인해 떨어지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자정 무렵부터 오늘 새벽까지 뉴욕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컨에디슨사의 시스템 결함으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며 뉴욕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엘리베이터 갇히고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력은 오늘 새벽부터 정상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뉴욕시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콘에디슨사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 회사인 콘에디슨사의 고급 충전선 볼트 새벽 3시 30분경부터 다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MTA 측은 178개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영향을 받았으며 대중교통 시스템 내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건은 2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전 사태로 인해 오늘 새벽 뉴욕시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지연 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매트 캐스케 콘에디슨 뉴욕 사장은 이번 사태가 장비 간의 합선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큰 섬광이 일어났고 그 뒤 전압이 크게 떨어지며 전력 공급 약화 또는 정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위 연령이 38.9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속화된 고령화 현상을 보여준 가운데 일하는 노년층 인구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35년 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며 소득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미국인 5명 중 1명, 즉 19%가 고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35년 전인 1987년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1987년 고령 근로자 가운데 풀타임 노동자는 47%였지만 지난해에는 62%였습니다. 고령자들의 소득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65세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22달러로 1987년 13달러보다 10달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25세에서 54세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987년 21달러에서 지난해 25달러로 4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노년층 노동 인구 증가의 원인에 대해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과거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01K와 같은 은퇴 플랜이 구체화되고 유연화된 근무 환경으로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사라져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올해 고령 근로자 4명 중 3명은 백인이었고 흑인 10%, 히스패닉 9%, 아시안 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비해 여성이 노년층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올해 여성이 고령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1964년 33%에 비해 급증한 수치입니다. 노동통계국은 노년층 근로자의 역할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뉴욕시 행정부가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오늘 뉴요커에게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정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에드리언 애덤스 뉴욕시의회 의장 그리고 뉴욕시 사회복지국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페어페어즈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이 버스 및 기차 이용 시 50% 할인된 금액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실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모두 회복했다며 대중교통이야말로 뉴요커들이 출퇴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의장 역시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뉴욕시 행정부와 함께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지하고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적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이들을 지지하고 협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 윌리엄 아이솜 뉴욕 보건복지부 시장은 수십만 명의 뉴요커가 이미 사회복지국이 페어페어즈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교통 비용을 할인받고 있으며 이번에 소득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뉴욕시 행정부는 이미 2023 회계연도 예산에서 페어페어즈 프로그램을 위해 7,5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여기에 더해 2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한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소득 자격 기준을 확대해 기존에는 연방빈곤선 이하인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뉴욕 시민에게만 제공됐지만 이 제한선을 20% 높여 연방빈곤선의 120%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민들에게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17,496달러, 2인 가구 기준 23,664달러, 3인 가구 기준 29,832달러, 4인 가구 기준 36,000달러, 5인 가구 기준 42,158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구에 한해 페어페어즈 대중교통 반값 할인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페어페어즈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 시험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는 답안이 오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반면 학교 측은 사회 문제에 대한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소속 민족학 및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는 최근 젠더와 성의 이해라는 주제로 퀴즈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은 특정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참과 거짓 중 하나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직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다는 명제에 한 학생이 참이라고 답하자 해당 교사는 이를 오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 모든 남성에게는 음경이 있다는 명제에도 참이라고 답한 건 역시 오답으로 처리됐습니다. 답안을 제출한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정치적 신념을 학생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어머니는 부정확한 정보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합법적인 일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 대변인은 우리는 가부장제 등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장려하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험을 시행한 교사는 남성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성도 음경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나는 온건한 진보주의자지만 젠더 극단주의에는 반대한다며 자신의 아들이 학교의 여러 교사들로부터 인종차별주의자,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사고나 언어 사용을 바로잡으려는 운동이나 철학을 의미하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 논란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다본 2024년 경제는 물가가 2.4%로 더 진정되고 기준금리는 3번 내려 4.6%로 인하되는 대신 경제성장률은 1.4%로 냉각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잡기와 연착륙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신 새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의 경제를 맞을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예고했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 물가는 2025년 말에 2.1%로 근접시킬 것이지만 2021년 6월 9.1%까지 치솟았던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을 11번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3%대로 진정시킨 데 이어 새해에는 2%대 중반까지 추가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물가 진정에 따라 연준은 기준 금리 인상을 완전히 끝내고 몇 달간 동결한 후 2024년 2분기부터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해 한 해 동안 0.25%씩 3번, 모두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내년 1월 1일까지 각 지역 로컬 경찰들과 협업해 주내 모든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정부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단속 기간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는 총 94,372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과속 위반 18,222건을 비롯해 부주의한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체포된 경우 90%의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주정부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는 통행료 인상 등이 포함된 93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7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항만청이 관할하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63센트 오릅니다. 세부적으로는 현금 기준 17달러에서 17달러 63센트로 인상되며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 시간대 14달러 75센트에서 15달러 38센트, 오프 피크 시간대에는 12달러 75센트에서 13달러 38센트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존 F 케네디 공항과 뉴저지 뉴아크 공항의 에어트레인 요금은 내년 3월 3일부터 25센트 오른 8달러 50센트가 됩니다. 항만청은 올 1월 다리와 터널 통행료를 1달러, 에어트레인 요금은 25센트 올렸는데 2년 연속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항만청은 물가 상승을 요금 인상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롱아일랜드 전력공사 이사회는 전력 원가 상승을 충당하기 위한 전기료 인상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월별 전기요금은 2023년에 비해 11.6%가 오릅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은 올해 167달러 28센트에서 내년에는 186달러 71센트로 인상됩니다. 또한 이번 인상안에는 대서양 연안에 설치된 새로운 풍력 발전소가 가동됨에 따라 풍력 발전으로 사우스포크 지역에 공급되는 전기 비용 1달러 35센트가 포함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전력공사는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전력 생산을 위한 천연가스, 석유 등의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